BC주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 4차 유행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린이와 10대들이 섭식 장애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스 밴쿠버의 섭식 장애 예방 프로그램인 제시스 레거시의 임상 카운슬러 조에나 젤리코프카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일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식습관과 운동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와 10대들은 특히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찾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늘어난 스크린 시간과 소셜미디어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들과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완벽한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젤리코프카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경험을 큐레이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유명인 모델 및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의 아름답게 연출된 사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찾아보면서 더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방적으로 대하며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해야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음식이나 외모에 대한 대화를 줄이고 10대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공유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부모가 있는 집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리하여 젤리코프카는 어린이와 10대들의 섭취장애 취약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탠리 파크 폐장 시간이 더욱 앞당겨져 방문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스탠리 파크를 매일 오후 7시 폐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폐장 시간인 오후 10시보다 3시간 더 앞당겨진 시간입니다. 공원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탠리 파크를 오후 10시에 닫고 오전 6시에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공지에 따라 앞으로는 오후 7시부터 방문이 불가능하며 개장 시간은 오전 6시로 동일합니다. 10월도 스탠리 파크와 같이 오후 7시 이후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연달아 출몰한 코요테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지난주에만 2마리의 서로 다른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는 코요테 출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주에만 1000kg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동물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하게 안전 설치가 된 쓰레기통 확보 및 코요테가 출몰하는 주요 장소에 세워둘 새 표지판 96개를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 가능한 시간대에 공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트레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보면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코요테를 직간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어 코요테 출몰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코요테들은 지난 몇 달간 점점 대담하게 스탠리 파크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노약자를 비롯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코요테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탠리 파크의 아름다운 경치는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질리지 않지만 코요테와의 갑작스러운 마주침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능한 짧게 방문하여 안전하게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랭리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이 자신이 KKK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지는 지난 8월 26일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달 안에 사원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이슬람 사원이 공격당했던 사건으로 신자 5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이슬람 국가평의회의 파테마 압달라 의원은 캐나다는 제도적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히 예배 장소에 모인 공동체가 타깃이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녀는 무슬림 공동체뿐 아니라 유대인과 원주민, 흑인 공동체 등을 향한 혐오가 여전히 높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있는 자신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는 잡지에서 알파벳들을 오련해 붙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지 하단에는 KKK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랭리 RCMP는 편지의 작성자를 찾기 위해 BC 증오 범죄부대 및 통합국가보안진행팀과 협력하여 수사에 착수 중입니다. RCMP는 사건과 관련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을 경우 604-532-3200으로 제보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노동 및 기술개발부 장관인 몬테메노터는 화요일 발표를 통해 9월 25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관은 델타 변종이 더 빠르게 확산하고 더 쉽게 전파된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12월 21일까지 코로나19 유급병가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격리 기간 또는 각종 검사 및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사유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장관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자격을 갖춘 거주자는 연중 3일의 결근에 대해 하루 최대 $2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초 더그 포드 총리와 그의 연구팀이 임명한 40여 명의 전문가 그룹이 온타리오가 실질적인 재사의 확산의 정점에 들어서면 한 달 안에 매일 9,000건이나 되는 확진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복학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일반인들의 접촉이 현재보다 더 증가하면 10월 1일까지 온타리오주에서 하루 최대 9,000건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염 뒤 병원, 중환자실 입원의 위험은 델타 바이러스가 전보다 2에서 3배 높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책임자가 이달 초 제시한 백신 접종 완료 90%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접종 횟수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망은 포드가 락다운으로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최악의 경우 제4의 확산은 제3의 확산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더욱 엄격한 인원 제한을 시행하고 대규모 집회를 줄이는 등 일부 가벼운 제한 조치를 통해 접촉을 즉각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의무 유지와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재택근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만료된 운전면허증, 번호판 스티커, 사진카드 및 헬스카드에 대한 갱신 작업을 다시 집행하고자 날짜를 지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갱신 기한은 2022년 2월 28일로 지정되었으며 온타리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몇 개월 기간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정 운전면허증의 갱신 날짜는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거나 일부는 더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대형 상용차 소유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차량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G1, G2, M1 또는 M2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만료된 모든 항목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이 기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연장된 유효기간 동안 갱신하는 사람들은 현재 연도 갱신 수수료 외에 이전 연도의 수수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캐롤라인 멀로니 교통부 장관은 대다수의 온타리오 주민들은 전례 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문서를 갱신했습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업무, 서비스 및 여행에 대한 액세스,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신 문서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을 연기한 사람들, 온타리오 주민의 약 17%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문서를 온라인으로 갱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번호판 스티커, 온타리오 사진카드 또는 헬스카드를 갱신하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 온타리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증에 적용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방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직접 방문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